네, 그럼 이번에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선지 보시면 을이 갑의 사용동의 없이 소가죽을 가져가 기억을 제작한 경우 갑은 을에게 원상대로 소가죽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 효과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을 쳐둔 상태입니다. 사고방식은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언제 원상대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제시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시문에서 봤을 때 제2조에서 제2조 1호 부분 보시면은 새로운 물건 소유한다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 가액의 지급을 청구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새로운 물건 소유이죠. 제3조 같은 경우가 원재료 소유자에게 원상대로 원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뭔가요? 쉽게 원자료로 환원할 수 있고 그리고 원재료 소유자가 이를 원할 경우 이제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는 원재료 소유자에게 원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대로 원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사례가 기억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우가 이 3조에서 말하고 있는 경우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동의 없이 소가죽을 가져가서 동그라미 기억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기억나는 부분을 보면 어때요? 이 광택나는 새로운 소가죽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죠. 그러면은 쉽게 원재료로 환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갑이 지금 원하니까 이 원상대로 소가죽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대로 소가죽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할 근거가 제3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니은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이 30만 원이고 소가죽에 대한 갑의 사용 동의가 없는 경우 동그라미 니은은 갑의 소유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니은이 갑의 소유라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용 동의가 없는 경우죠. 그리고 이 구두는 30만 원입니다. 제1조가 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고 제2조가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2조 중에서 지금 갑의 소유, 갑은 뭐 하는 사람이죠? 갑은 소가죽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재료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다고 말할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2조에서 언제가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2조 1호 부분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 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자료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합니다.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의 가격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죠. 지금 신발은 구두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2조 제2호를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우선 이렇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 새로운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니은 선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갑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원재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을이 요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볼 근거가 부족하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부분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만약 소가죽에 대한 갑의 사용 동의가 있다면 동그라미 디귿의 소유자는 을이 되지만 만약 갑의 사용 동의가 없다면 동그라미 디귿은 갑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디귿 같은 경우에는 소파고 누가 제작했냐면은 이 병이
자기가 목재도 구입하고 이제 하나는 을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병이 어쨌든 소파를 제작한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우선은 사용동의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쵸? 소가죽에 대한 갑의 사용동의가 있을 때 동그라미 디귿의 소유자가 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을은 지금 이 원재료 소유자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제시문 상에서는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하는 경우랑, 그쵸?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가 소유하는 경우, 그쵸? 이렇게 지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 결국은 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소유자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제작한 자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의 사용 동의가 있다고 해서 이 동그라미 디귿의 소유자가 을이 된다는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갑의 사용 동의가 없다면 동그라미 디귿은 갑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소유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동의 없이 물건을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지금 소파는 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원재료 가액을 초과한 거죠. 그러면은 이때 원재료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갑의 사용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병이 소파를 제작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갑이 원재료 소유자인 갑이 새로운 물건을 소유한다고 볼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물론 이 글을 읽을 때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것처럼 요건과 효과 부분을 밑줄 잘 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는 결국은 어쨌든 판단은 누구의 소유가 되냐, 그쵸? 요걸 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판단의 근거, 어떤 상황이냐 이게, 어떤 규정을 적용시켜서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것을 빠르게 판단한 다음에 판단할 때는 애매하게 뭐 누구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원재료 소유자냐? 아니면 뭐 제작한 자냐? 그쵸? 동의가 있냐? 없냐? 가액을 초과한 거냐? 동일하거나 미달한 거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